unfold.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건은요, 단순한 건물 붕괴 사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재 중 하나로 기록된 사건이죠.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입니다. 이 숫자 2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서울의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건물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삼킨 콘크리트 무덤으로 변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단 20초였죠. 그런데 이게 갑작스러운 사고였을까요? 아니요. 여기 이 문구처럼 건물은 무너지기 전에 수천 번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지 그 비명을 애써 무시했을 뿐이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아니, 어떻게 현대에 지어진 멀쩡한 건물이 진짜 팬케이크처럼 순식간에 그냥 폭삭 무너져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삼풍백화점이 바로 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둥을 받쳐주는 큰 보 없이 기둥이 바로 천장, 그러니까 슬래브를 지지하는 방식이에요.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어서 많이들 쓰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을 펀칭 전단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난 압력을 받은 기둥이 보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마치 우리가 젓가락으로 종이를 쑥 뚫는 것처럼 콘크리트 바닥을 그대로 뚫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정말 무섭죠. 이 펀칭 전단이 한번 시작되니까 정말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5층에서 기둥 하나가 뚫리면서 그 무게가 그대로 4층을 덮치고 그 충격이 또 3층, 2층, 도미노처럼, 아니 팬케이크처럼 층층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하까지 순식간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약점이 그냥 실수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오직 돈, 이익 때문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계속해서 악화된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요, 백화점이 아니었어요. 4층짜리 그냥 동네 상가 삼풍랜드로 설계됐었거든요. 근데 공사 도중에 갑자기 계획이 바뀝니다. 훨씬 더 무거운 상품들과 수천 명의 사람들로 북적일 5층짜리 명품 백화점으로요. 비극의 첫 단추가 바로 여기서부터 잘못 끼워진 거죠. 이 변경사항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불법으로 5층을 울리면서 계획에도 없던 수천 톤의 무게를 더했고요. 공간을 넓힌다고 기둥을 지지하는 벽을 마음대로 없애버렸어요. 심지어는 기둥 두께까지 줄여서 지지력을 44%나 깎아내렸습니다. 원래 시공사가 이러다 큰일 난다 못한다고 하니까 건물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회사를 잘라버리고 자기네 건설사를 데려와서 이걸 전부 강행시켜버립니다. 정말 믿기지 않지만요. 더 많은 상품을 진열하려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말 그대로 건물의 뼈대를 깎아낸 겁니다. 안전을 그냥 뒷전이었던 거죠. 여기에 이 숫자를 한 번 더 해볼까요? 137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옥상 위에 거대한 에어톤 실외기 3대를 올렸는데 그 무게가 바로 137톤이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요, 이 무거운 실외기를 옮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크레인 비용 몇 푼 아끼겠다고 이걸 들어서 옮긴 게 아니라 옥상 바닥에서 질질 끌어서 옮겨버린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옥상 바닥이랑 기둥에 치명적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붕괴까지 딱 2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 자, 이제 시간을 돌려서 붕괴 당일 1995년 6월 29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위험 신호들이 어떻게 마지막 그 끔찍한 순간으로 이어졌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붕괴 당일 건물은 아침부터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5층 천장에서는 금이 쩍쩍 가고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졌어요. 건물 전체가 덜덜 떨릴 정도의 진동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비명 속에서 경영진은 정말 무섭도록 냉정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열린 긴급회의, 외부 전문가까지 불러서 지금 당장 대피시켜야 한다는 경고를 들었죠. 그때 그들이 마주한 선택지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하루 매출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1,500명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계속할 것이냐.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주관에 따르면 이게 당시 회장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백화점이 무너지면 우리 재산도 다 날아간다. 사람들이 아니가 아니라 자기 재산이 첫 번째 걱정이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매출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지나가고
모든 게 먼지 속에 잠기고 나면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502명의 목숨에 대한 대가는 이랬습니다. 회장은 징역 7년 6개월, 사장은 7년,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도 다들 솜방망의 처벌에 그쳤죠. 심지어 회장은 출소하고 얼마 안 돼서 2003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어두움 속에서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존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준 3명의 젊은 생존자들이죠. 이들은 최장 17일, 무려 377시간을 잔해 속에서 버텨내고 마침내 구조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비극에서 뭔가를 배우긴 했을까요? 네, 다행히도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설물 안전특별법 같은 중요한 법들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말이죠. 산풍이 무너지고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듣는 뉴스를 한번 보세요. 광주 아파트 붕괴, 인천 주차장 붕괴.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산풍 때와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무단 설계 변경, 부실 자재 사용, 감독 부재. 모든 게 다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 불편하고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3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는 과연 건물이 지르는 비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기술은 분명히 발전했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의 탐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냥 무너질 운명에 더 세련된 탑을 쌓고 있는 건 아닐까요?